오늘 준비한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10월달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서두로 드리면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에 조금이라도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2023년에는 그 아쉬움을 다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을 멋진 한 해로 만들고 싶다라면 2022년과 다르게 시작하셔야 되고 다른 한 해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10월 중에 2023년을 계획하셨으면 좋겠고 11월과 12월은 준비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1월 1일은 멋지게 시작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전과 목표, 2023년에 대한 명확한 계획 등등이 수립된 사람은 내가 만약에 배를 띄웠을 때 선미에 서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라고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예요. 하지만 2023년도의 계획이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시고 아예 수립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국에는 좀 안타깝지만 선미가 아니라 배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그 항해에 따라서 그냥 노만 저으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노만 젓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23년에 멋지게 내가 선미에 서기 위해서라도 2024년도의 비전과 목표와 계획 등은 지금 10월 달에 고민하셔서 완벽하게 수립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자, 월요일은 성공, 수요일은 관계, 그리고 금요일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3년도 10월에 오늘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1월에 첫 토요일에 로또 번호는 몇 번일까? 이런 것들. 그리고 2023년도에 내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귀인들을 언제 만나나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지전능한 신이 정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정말 어릴 때부터 많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미래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는 불확실성이고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미래는 현재의 나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행했었던 모든 행위의 총체적인 결과가 현재에 나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총체적인 결과가 미래로 이어진다.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무엇에 도전하고 있고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고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투명했던 미래는 조금씩 선명한 형체로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점집을 찾아간다라든지 타로를 보러 가시다든지 사주 관상을 보러 가시다라든지 그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와 등등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정말로 진정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1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5년 후에 통장에 얼마가 꽂혀 있고 싶어요 라고 상상만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를 정확하게 목표라고 표현하시고 반드시 이뤄야 돼 라고 표현하시고 그걸 향해서 오늘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고 그것이 곧 미래를 내가 스스로 예측하고 만들어낸 정확한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 또는 해내고 싶다 할 때 항상 중간중간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돼. 그만 여기서 멈춰도 돼. 너 고생 많이 했잖아. 코치님 더 이상 못 뛰겠어요. 한 20여 명의 중학교 축구 선수들이 넓은 운동장을 열을 맞춰 달립니다. 벌써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선수들은 한 명 지쳐가고 더 이상 뛸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다다를 때
이를 지켜본 코치가 선수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합에서 이기고 싶지? 아이들이 큰 소리로 답합니다. 예! 네. 그러자 코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들도 상대팀도 너무나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떤 팀이 승리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까? 너희들도 상대팀도 너무나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떤 팀이 승리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까? 모두가 그만두고 싶어 할 때 딱 한 걸음이다. 그 한 걸음을 더 내딛는 팀이 승리할 수 있단다. 네. 참, 이게 실화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축구부였거든요. 근데 저희 축구부 그 코치님께서 도저히 인간이 중학교 1학년이 뛸 수 없는 운동장을 뛰게 해놓고 다들 탈진해서 쓰러지려고만 하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그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아침부터 방송에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런 미친, 뭐 이러면서 속으로 많이 욕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일을 하고 또는 이제 시장을 개척해 나가다 보니까 참 이 말이 계속해서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모두가 지쳐서 힘들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순간 가장 먼저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람, 결국 그러한 사람이 위대한 한 걸음을 걷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이 더 이루고 싶은 거에 더 빨리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자, 과연 나는 지금 정말로 한계에 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나는 과연 한 걸음을 더 내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건가? 한번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관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근데 사실상 제가 저의 생각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한계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데 사실상 그 순간의 문턱을 넘어서기만 하면 할 수 있었네 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한계라는 것도 내가 스스로 정한 어떠한 가이드라인, 가이드가 아닌가, 이게 벽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여기 다 같이 모였을 때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사격을 초반에 정말 못했어요. 30발을 쏘면은 한 5발, 6발 정도 맞출까? 말까? 그래서 항상 저 때문에 같은 그 소대원들이 기합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삼선호 누구야 나와! 그러면 이제 소대장이 그러면 일병 최창수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제가 하도 못 맞추니까 소대장이 욕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 팔 막 그러면서 집중 안 해? 30발 중에 6발이 뭐야? 그리고 한참 동안 운동장 그 연병장을 벗삼아서 기합을 받습니다. 군대 시절 아무리 집중해도 정말 초반에는 사격이 정말 어려웠어요. 사격장만 올라가면 총을 들고 사격하는 것보다 그 연병장 운동장 뒹구는 시간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격장에 올라갔는데 사격을 다 마치고 나서 소대장이 부르더라고요. 최일병 넌 좀 남아. 이거 모든 부대원 소대원이 다 내려가고 저하고 그 소대장만 남았습니다. 자, 소대장이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탄창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현재 남은 탄환이 정확히 총 120발. 이거 다 쏘기 전까지는 너 못 내려가. 그러면서 소대장이 저를 1대1로 교육을 시켜주는데 엎드려 쏴 그러면 엎드려 쏘고 앉아 쏴 그러면 앉아 쏘고 서서 쏴 그러면 서서 쏘는 거예요. 그걸 120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다음 사격대회에서 제가 6발, 7발밖에 못 맞추던 사람이 총 30발 중 29발을 명중시키고 제가 포상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구나. 단지 내가 될 때까지 안 해보았구나.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보는 거, 이 경험이 우리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자, 지금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될 때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독서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 한 권을 딱 펼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서 약간 읽다가 잠깐 덮고 이제 중간중간 쉴 때 읽으시잖아요. 아예 시간을 딱 잡아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읽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런 작은 삶의 에너지 하나하나가 모여서 될 때까지 해내는 나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드려봅니다. 또 하나, 내가 정말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나를 가두는 말을 나를 개방시키는 말로 다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돈이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될 게 뻔하잖아요. 네. 또는 잘 되어가는데 가고 있는데 왜 바꿔? 네. 쓸데없는 일 좀 만들지 마. 나중에 시끄러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네. 그건 내 손건 아닌데요? 이 외에도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표현들은 개인에게도 그렇고 조직에게도 그렇고 창의력을 가로막고 나의 미래를 이제 차단시키는 굉장히 부정적인 가두는 표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의 어떤 미래를 가두는 말, 창의력을 가두는 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네. 신기하게도 이 표현이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절망과 포기 또는 위축되는 나를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라는 표현입니다. 네. 어차피. 네. 어차피 안 될 텐데 뭐, 어차피 똑같을 텐데 뭐, 어차피 뭐 할 텐데 뭐. 네. 이 어차피라는 표현으로 미래를 단정짓거나 어차피라는 표현으로 스스로 한계선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상의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차피를 쓰실 거라면 차라리 어쩌면이라는 희망적인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확신의 표현입니다. 네. 확신. 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의 표현으로 나 저 건물 내 거야 이미. 네. 이거 확신의 표현이잖아요. 네. 아직 혹시 짝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 사람 이미 내 애인 됐어. 확신이잖아요. 네. 잘못하다가는 스토커로 잡혀갈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네. 이런 확신의 표현으로 나의 언어를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것이 정말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를 예측한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힘을 발휘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오늘의 텐토드 리스트를 마칠게요. 여러분 발소리가 내 발소리인데 하루하루 발소리가 다르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네. 똑같은 내 육체에서 나는 발소리예요.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발소리가 달라져요. 어떤 때는 또각또각, 어떤 때는 뚜벅뚜벅, 어떤 때는 쿵쿵, 어떤 때는 사박사박. 네. 무엇을 신고 어떻게 걷는가에 따라 발소리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비슷한 체형의 두 사람이 같은 구두를 신고 유사한 보폭으로 걸어봤어요. 신기하게도 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한 사람이 같은 구두를 신고 매일 같은 길을 걷는 것을 관찰합니다. 신기하게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조금씩 다르게 들립니다. 네. 자, 첫 실험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었대요. 두 번째 시험 대상자에게 질문해봤어요. 매일 같은 길을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음에도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도 제 기분 탓인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많았거든요. 즉, 이 결과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 마음이 위축되면 발소리도 위축이 됩니다. 반대로 발소리가 위축되면은요, 마음도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내 마음이 위축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발걸음을 당당하게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마음도 같이 살아나는 정말 좋은 멋진 하루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의 미션입니다. 텐토드 리스트 끝나고 집 밖을 나가실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발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한번 멋지게 내디뎌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의 미션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레이트 헤빗이고 그 중에서도 텐투드 리스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도 텐투드 리스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네,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들과 친숙해지시는 멋진 오늘, 멋진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